안녕하세요. 나의 고등학교 생활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인문계열 20학번 임주희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활동, 공부 방법, 자기소개서, 그리고 해주고 싶은 말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많은 활동 중에서 의미 있었던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나누자면 수학과 관련된 활동, 이공계 분야와 연계하여 진행한 활동, 그리고 토론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수학이 단순히 개념을 암기하고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어야만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을 바꿔준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각 단원에 대해 조별로 발표하고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된 수업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흥미로운 주제를 찾기 위해 자료조사를 하면서 교과서 속 내용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열에 대해 발표를 할 때에는 교과서 속에 있는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외에도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에 나오는 개미수열이나 수학자 랭포드가 개발한 랭포드 수열 등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교과서 속 개념과 풀이법에 매이지 않고 이를 다양하게 확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처음으로 수학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에게 큰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수학 독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수학 콘서트 플러스 수학 입문으로 수를 읽다와 같이 전반적인 분야를 두루 다루고 있는 책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차원이 다른 수학, 플랜랜드와 같이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기하학과 관련된 책들을 주로 읽었습니다. 저는 수학 독서를 통해서 수학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며 다른 분야와 엮여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서 수학을 저의 관심사와 직접 연결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술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교내 기하 프로그램 대회에서는 수학 그래프를 활용하여 예술 작품을 표현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학 UCC 대회에 출전하여 제가 좋아하던 기하학과 차원을 주제로 하여 애니메이션 형식의 영상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인문학적 활동을 이공계 분야와 연계하여 진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국어 보충 시간에 이강백 작가의 희곡 파수꾼에 대해서 학습한 후 희곡 내용을 학교라는 배경에 맞게 재해석하여 UCC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애니메이션 형식을 도입해보고자 엔트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코딩을 통해 UCC를 제작했습니다. C 언어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 적은 없었기 때문에 블록 코딩만을 활용하여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블록 코딩은 활용법이 어렵지 않아서 몇 번 프로그램을 조작하다 보면 쉽게 사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 수월하게 이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캐릭터를 구상하고 그리고 줄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활동 자체가 애니메이션 PD를 꿈꾸던 제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활동을 더 해보고자 3학년 때 코딩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동아리는 콘텐츠를 직접 구상한 후 코딩을 통해 이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3학년 때 동아리를 직접 만들고 그리고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되긴 했지만 코딩과 콘텐츠를 연결한 활동이 제게는 굉장히 유익하고 색다른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현재 문과니까 과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며 인문학만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물리 공식이 활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더욱 과학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과목조차 배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제 자신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과학을 공부하기 위해 무료로 강의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15분 정도의 짧은 강의 사이마다 연습 문제가 배정되어 있었고 앞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다른 이과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서 해결해 나갔고 3학년 때는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 기술 중 하나인 입자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과정은 무척 힘들었지만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탐구했다는 것은 이후에 저만의 강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융합적인 탐구를 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년간 토론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토론을 경험했습니다. 토론을 준비할 때에는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상대편의 반론에 대해 적절하게 반박하기 위해서 주제에 대해 많은 자료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주제에 대해 넓고 깊은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토론의 여러 장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토론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말하기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교과 발표를 할 때에도 도움이 되며 특히 면접과 같은 말하기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3년간 토론을 통해 긴장되는 분위기에서 발언하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모의 면접이나 실제 면접에서도 수월하게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면접에서도 면접관님들께서 웃으면서 친절하게 질문을 해주셨고 천천히 저의 생각을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답변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토론에서 얻은 지식이 어떻게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공직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의 토론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빈부격차 정도가 낮다는 흥미로운 내용의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활용하여 법과 정치 논술형 평가에서 선거율 향상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투표 관련 제시문 면접에서도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저는 암기해야 할 내용이 있을 때 무작정 앉아서 내용을 머리에 우겨넣는 것이 비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마다 친구들을 모아서 서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한번 말하면서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설명해주는 내용을 또 한 번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즐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또 저는 선생님께서 판서해주시는 내용을 필기할 때도 한 번 더 외우면서 필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원래는 선생님께서 불러주시는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움직여 적곤 했는데요. 이 순간에서도 집중을 하고 머리를 열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시간이 모여서 나중에 복습을 하거나 시험 공부를 할 때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수업용 복습 노트를 따로 만들어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가 아니라 무조건 수업용 노트에 내용을 적었고 이후 자습 시간에 이 내용을 다시 교과서로 옮겨 적으면서 앞 내용을 다시 떠올려보는 방식으로 복습을 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니 복습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옮겨 적어야 할 내용이 쌓이게 되면서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불러주시는 내용을 적다 보면 공간이 부족해서 다 적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 방법을 활용하니 그러한 사례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깔끔한 필기와 규칙적인 복습,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지구과학 시간에 실제로 필기한 수업용 노트와 필기노트의 사진입니다. 저는 이면지에 수업한 내용을 적고 이것을 따로 필기노트에 깔끔하게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방법이므로 절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을 밝히고 가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활동보다 자신이 느낀 점, 생각을 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만으로는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고 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얻어낸 결론은 생각을 점점 발전시켜간 과정을 쓰자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탐구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하나의 생각에서 출발하여 여러 활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에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강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에서 작성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리 교과 발표 시간에 애니메이션 속 물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탄성체와 용수철과 관련된 로버트 훅의 물리 법칙이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의 머리카락 움직임에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관련하여 발표를 구성했습니다. 사실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서 캐릭터의 머리카락 움직임을 인상 깊게 관찰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터들이 영화 속 작은 부분조차도 엄청난 노력을 들여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새로운 활동으로 이어졌는데요. 이후로는 애니메이션의 세부적인 요소에 집중해서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디즈니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 등장하는 감정들이 모여 사는 감정탑이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송과선 개념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송과선이란 우리의 머릿속에 송과선이라는 작은 공간이 있고 여기에 호문클루스라는 작은 인간이 앉아서 우리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것의 창조일지라도 과거의 이론에서 비롯될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과정을 자기소개서 속에 녹여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입이라는 관문에 들어서는 분들께 또는 들어서게 될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우선 잠이 많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잠이 무척 많은 편이어서 11시만 돼도 잠이 쏟아지고 12시가 되면 무조건 잠을 자야 했습니다. 내신 시험 기간마다 다른 친구들이 새벽까지 공부하는 것을 보면 내 공부 시간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많은 방법을 시도하며 잠을 줄이고자 노력했지만 어떠한 방법을 써도 잠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다음날은 비몽사몽한 채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잠을 충분히 자되 남는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체력 관리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영양제도 귀찮다고 잘 챙겨 먹지 않는 편이었고 운동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체육 시간마다 A를 맞는 편이었고 그리고 오래 달리기 수행평가에서도 항상 반에서 3, 4등 정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체력이 나쁜 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체력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이 느껴졌고 안 그래도 힘들다는 고3을 정말 힘들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고 체력 관리 정말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